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어졌던 철도노조 파업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철도노조원들이 현장에 속속 복귀하고 있지만 완전 운행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합의 이틀 만에 우리 정부와 일본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의 합의 왜곡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홍콩 시위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내일부터 방한해 우리 경제 동향을 평가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정부가 홍콩 시위를 비롯한 이 국제정세 불안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내용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김영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오전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 갈등과 홍콩 사태는 우리 경제의 꼬리 위험 중 하나라며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차관은 미중 간 1단계 합의 서명과 관련한 협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홍콩 시위에 따른 정세 불안이 협상의 추가 변수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짐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 건전성, 미중 갈등 완화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보여준 복원력을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홍콩의 직접적인 금융 연계성이 높지 않아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또 다른 소식도 좀 짚어보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치 평가단이 오는 26일부터 28일 방한해 기재부, 산업부, 한국은행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피치 평가단을 만나 한국 경제 동향과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수출, 투자 등 경제 활력 제고 노력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전략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피치는 지난 8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피치는 연례 회의를 마치고 2-3개월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아침 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 파업 시작 5일 만인데요. 강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네. 일단 노사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죠? 그렇습니다. 이 주말부터 이어진 코레일 노사 본교섭이 오늘 새벽 6시쯤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앞서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해온 철도노조가 우선 노사교섭이라도 재개하자며 대화를 요청해 실무 교섭이 이뤄진 건데요. 합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금 1.8% 인상과 인력 충원 규모 관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그리고 KTX와 SRT 통합 운영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한다는 겁니다. 노사는 또 임금과 관련해 연차 2월을 하지 않고 정률 수당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회사 처우 개선을 위한 원하청 노사협의체 연내 개최도 합의됐습니다. 결국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 인력 확충 문제를 국토부와 추가 논의키로 하면서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열차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건 언제쯤일까요? 하루에서 이틀가량 걸릴 전망인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지난주 파업했을 때의 수준으로 이 열차 파업 운행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일까지도 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섭 타결에 따라 철도 노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업무 복귀가 시작됐는데요. 코레일 측은 복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정 등을 거쳐서 이르면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KTX나 일반 열차를 예매한 이용객들은 열차 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합의 내용을 보면 아직 불씨가 좀 꺼진 게 아닌 것 같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 문제를 놓고서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이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앞서 이번 파업은 대규모 인력 충원 그리고 SR과 통합 등 노사 간 협상으로만 해결되기 어려워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오늘부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 철도 노조 지도부가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도 통합에 대해 국토부가 용역 재개를 위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업 조기 종료의 실마리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또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유예하기로 한 지 이틀 만인데요. 한일 정상회담 추진, 통상당국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권 기자, 청와대가 일본을 비판에 나섰다고요?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오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본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표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와대가 이렇게 문제를 삼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일본 아사히 신문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변에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서 한국이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섰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말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두 나라는 현재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중국 쓰촨성 청도에서 개최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이후 1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수출 당국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회의를 이르면 이번 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한 왜곡 논란이 불거지면서 협의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 시작됐다고요? 네,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3박 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잇따라 오늘 정상들과 만남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떤 정상들을 만나나요? 네, 문 대통령은 모두 9개국의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싱가포르 총리,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정상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들도 대거 참석했다고요? 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 명의 경제인들이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의 상생 번영을 논의합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재계 1위인 투우그룹과 로얄그룹, 또 베트남 대표 유통업체인 푸타이 등 아세안 대표 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 안에서 아세안의 역할, 그리고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오늘부터 금융회사에 한 번만 방문해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신규 금융회사와 기존 금융회사 두 곳을 모두 방문해야 계좌 이체가 가능했는데요. 이 같은 간편 서비스는 다음 달 온라인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원래는 이 연금저축만 신규 금융사를 방문하면 이체가 가능했는데 이 개인형 퇴직연금도 포함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 계좌 간의 이체가 이를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형 퇴직연금끼리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간 계좌 이체는 신규 금융회사와 기존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가능했는데요.
이처럼 양쪽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지난해 이뤄진 연금계좌 이체는 약 4만 7천 건 중 86.6%만 연금저축관 계좌 이체였고 다른 계좌 이체는 미미했습니다. 네, 그래도 기존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의사는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객이 이체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알고 있는지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인데요. 연금저축 상품 중 정기예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이율을 받지 못하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7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공제액이 추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가입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관련 정보를 살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 이름만 보고 테마주로 착각해 이 주가가 출렁이는 현상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엉뚱한 회사의 이름을 보고 이 주식을 사들이는 일들이 빈번하다고요.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 바이오랜드의 주가는 지난 22일 30% 가까이 올라 19,8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상한가를 기록할 특별한 호재가 따로 없었는데요. 다만 같은 날 SK 바이오팜이 이 내전증 신약을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SK그룹 내 바이오 업종으로 보이는 SK 바이오랜드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바이오랜드와 바이오팜은 이름만 유사하지 직접적인 지분 관계도 없고 사업 면에서도 연관성이 낮습니다. SK 바이오랜드 관계자는 최근 상한가와 관련해 두 회사가 연관성이 없으며 투자자들에게도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일이 SK 바이오랜드 사례만이 아니라고요. 네, 고려시멘트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발병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초와 국내에서 발병한 9월 중순에 주가가 각각 50%, 30%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시멘트는 석회석 광산을 갖고 있는데 가축 방역에 쓰이는 생석회 소비 증가가 기대돼 주가가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시멘트는 생산하는 석회석 전량을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돼지열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름이 유사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태광그룹이나 박연차 회장의 태광 시럽이 검찰 수사 등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들과 상관없는 부산 소재의 태광이 투자자들의 혼동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부당 지원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정식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한화그룹도 부당 지원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한화그룹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혐의가 포착된 건가요? 네, 김승현 한화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는 가족과 함께 종합물류회사인 한익스프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케미칼 등 한화그룹의 에너지 계열사들이 이 회사에 비싼 가격으로 물류 계약을 체결한 뒤 일감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가 거래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물류 가격과 한화 계열사의 가격을 일일이 대조해 한화 측 계열사에서 비싼 거래가 이루어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화 측은 물류 계약에 창고 시설을 빌려주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포괄적인 계약을 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 주에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호반건설에 대해서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호반건설은 추첨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용지를 과도하게 챙긴 뒤에 이를 사주일가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용지의 공급 과정 그리고 사주일가의 운영까지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요. 공정위는 최근 호반건설을 비롯해 아파트 용지를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달 7일 국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인데요. 호반건설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LH가 공급한 아파트 용지의 9% 이상을 낙찰받았고 사주의 장남과 차남은 이를 통해 수천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SK그룹이 다음 달 초 정기 임원 인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임원 직급을 폐지한 뒤 첫 인사입니다.
이번 SK 인사에서는 주요 계열사 사장단의 연임 여부가 관심인데요.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SK가 곧 정기 임원 인사를 진행하죠. 네, SK는 지난 8월 상무나 전무 같은 임원 직급을 폐지하고 직급을 본부장이나 그룹장 등 직책으로 바꿨는데요.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임원 승진 인사는 없고 신규 임원과 사장단 인사만 발표합니다. 사장단 인사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특히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장동현 SK 주식회사 사장은 연임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신뢰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고 있죠. 네, 최 회장은 지난 23일 중국 난징 포럼 개막 연설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사회적 가치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K그룹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최 회장은 전기차 배터리 소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터리 수명 연장, 재처리 사업 등으로 환경 오염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LG전자의 8K TV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발명품으로 꼽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타임지 선정 올해의 발명품에 우리나라 업체 중 유일하게 LG전자가 이름을 올렸다고요? 네, LG전자 시그니처 올레드 8K TV가 최고의 발명품 2019에 선정됐습니다. 타임지는 소비자 가전과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미용, 교육 등의 부문에서 100개 제품을 골랐는데요. LG전자의 시그니처 올레드 8K TV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미래의 TV로 선정됐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가 선정한 CES 최고 혁신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8K TV 시장은 역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시장조사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 세계 8K TV 판매량은 27,300여 대였습니다. 직전 2분기에 32,500여 대가 팔린 거에 비하면 16% 줄어든 건데요. UHD TV보다 해상도가 4배 정도 높은 8K TV는 지난 2017년 4분기부터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에도 판매량이 감소하기도 했었는데요. 8K TV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8K TV를 판매하는 기업은 LG와 삼성전자, 소니, 샤프, 그리고 중국의 TCL 5곳 뿐인데다가 8K 콘텐츠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성장성은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TV 시장에서 8K TV의 판매 비중은 올해 25.9%에서 내년에는 36.3%, 또 오는 2021년에는 40.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올 연말 금융권 인사 태풍이 예고된 가운데 증권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주요 증권사 CEO들이 올해 말부터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재신임을 받을지 아니면 새 인물이 중용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어떤 증권사의 CEO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겁니까? 네, 당장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CEO는 IBK 투자증권 김영규 사장입니다. 김 사장은 IBK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7년 12월 선임됐고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임 인선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리는 등 호실 쪽에 힘입어서 김 사장의 연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영차 NH투자증권 사장, 서명석 유한타증권 사장, 이용배 현대차증권 사장, 김신 SK증권 사장 등도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영채, 서명석 사장의 경우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호실적으로 올려 역시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증권업계 장수 CEO들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증권사 장수 CEO는 김혜준 교보증권 사장인데요. 김 사장은 2008년 취임한 이후에 10년 넘게 교보증권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연임에 성공했는데 교보증권이 꾸준히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있어 업계에서는 김 사장의 6연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1위 미래에셋대우의 두 수장인 최연만 수석부회장과
조웅기 부회장도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16년 12월 미래에셋 대우 출범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3년째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커피 전문점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 만족도에서는 할리스 커피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 상위 6개 커피 전문점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크게 서비스 품질과 상품 특성, 호감도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측정했는데 종합 1위는 3.95점을 받은 할리스 커피였습니다. 스타벅스가 3.93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엔젤리너스가 3.86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시설과 소비자 대응과 같은 서비스 품질은 4.12점을 받은 스타벅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할리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또 매장 접근성과 제품 만족도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장을 이용하는 데의 편의성은 할리스와 투썸플레이스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요. 이 밖에 가격과 부가 혜택 부문에서는 이디야 커피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뭐였나요? 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지리적 접근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을 제외하면 브랜드마다 선호도가 모두 달랐는데요. 스타벅스와 할리스 커피, 커피빈, 투썸플레이스는 커피의 맛을, 또 엔젤리너스는 분위기, 이디야 커피는 가격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또 1회 방문 시 지출 비용은 평균 5,000원 정도란 답이 가장 많았고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아메리카노 한 잔 적정 가격은 3,055원이었고 이는 2년 전 조사 때 2,886원과 비교해 169원 오른 수준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3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59.5%가 감소한 1만여 가구, 지방은 32.9%가 줄어든 12,000여 가구가 다음 달 입주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는 내년까지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추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는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맥도날드는 이와 함께 고객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마이 보이스 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방 공개의 날 행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직장인 절반은 올해 연차 휴가가 남았는데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차 소진 현황 조사 결과 51.9%가 올해 안에 연차를 다 못 쓴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가 가장 많았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유예 결정 이후에 투자 심리가 꽤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제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12% 오르며 2,12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역시 1.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64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올레드 8K TV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혔습니다. 이 소식이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7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바이오랜드입니다. SK바이오팜 신약이 FDA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23% 오르며 24,550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2020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사장에 김형종 한섬대표가 내정했다고 밝혔는데요. 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중공업 역시 호재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라시아 지역 선주와 1조 7,80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현재 3%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에 이른바 애국 테마주들이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 급락하며 3,7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